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해축팬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첼시의 최근 선임이 거의 완료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포체티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The Athletic 사이먼 존스에 따르면은 이제 사이먼 존스의 가까운 소식통에 따라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포체티노, 첼시에 과연 맞는 감독인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첼시 팬분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이 탈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건까지 가야 돼. 사건이죠. 이게 예전에 포체티노가 그동안 약간 빅클럽 이적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팬들이 다 싫어했어요. 무슨 포체티노야 이랬는데 그 폭탄이 뭔가 첼시한테 터진 느낌이라. 물론 포체티노가 이제 그동안 보여준 스펙은 나쁘지 않지만 이게 과연 맞나? 약간 싶긴 한 선임이긴 합니다. 다른 감독 후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도 나겔스만이라는 매물이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포체티노를 영입한 거는 반가운 소식은 아닐 텐데 네. 그래도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은 포체티노 감독이 원래 좀 완성되지 않은 팀을 맡을 때 그 팀을 끌어올리는 능력이 좋은 감독이거든요. 뭐 사우스햄튼이나 아니면 토트넘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첼시는 뭔가 완성된 팀이라기보다는 최근에도 어린 선수들을 좀 많이 영입하기도 했고 좀 분명히 경기력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방면을 생각하면은 막 그렇게 나쁜 영입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나겔스만이라는 매물이 있는 상태에서 영입한 거는 최선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물론 이제 첼시 입장에서 뭐 나겔스만 뭐 했는데 안 한다는 건 어떡해요라고 하면 이제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 감독 주요 매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 나겔스만도 있고 루이스 엔리케까지도 있고 확실히 좀 포체티노보다 좀 나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좀 포체티노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첼시 팬분들도 그렇고 좀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렇고 좀 의문이 드는 그런 기사긴 합니다. 영입한다는 기사가. 자, 그러면 이제 포체티노가 어떤 감독일지 커리어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포체티노는 에스파뇰에서 감독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에스파뇰을 리그 8위로 좀 끌어올리면서 돌풍을 일으켰고요. 거기에 소튼에서도 좀 좋은 성적을 거뒀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한 토트넘, 그다음에 토트넘 이후에는 좀 파리 생제르맹을 거치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최근에는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감독이죠. 좀 커리어만 봤을 때는 첼시 감독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으신지 어떠신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제 보일리가 확실히 추갈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일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포체티노의 커리어가 나열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면은 뭔가 좀 밑에 있어 보인다. 있어 보여요, 진짜. 뭔가 이 밑에 팀부터 이제 차근차근 성장하는 감독이구나.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에스파뇰, 소튼, 토트넘에서 이제 토트넘 말년에 물론 유스팜을 망치고 왔지만 유스 선수들을 잘 사용을 하면서 어린 선수들을 잘 사용했다. 그래서 약간 매력적인 프로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일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제 파리에서 이제 포체티노가 얼마나 이런 스타 플레이어들을 잘 장악을 하지 못하고 끌려다녔는지를 기억을 하면은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만족스러웠던 선임 같습니다. 근데 커리어 자체로는 저는 첼시 감독으로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커리어만으로는. 현근님은 그럼 포체티노의 커리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저는 토트넘까지는 사실 고평가를 엄청 해요. 포체티노 감독을.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의 토트넘을 만드는 사람도 포체티노 감독이고 그렇죠. 동규님도 원래 잘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사우스햄튼을 일부러 안착시켜준 감독도 포체티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소튼이 그때 승격한 지 한 2시즌 그쳤죠. 사실 그런 시즌이면은 좀 이제 중하위권이나 이런 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소튼은 8위까지 올려놨으니까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분명 제 생각에는 사우스햄튼이나 아니면 토트넘이나 프리미어리그 쪽에서는 분명히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좀 정비되지 않은 팀을 하나로 올리기에는 포체티노 감독의 능력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지금 첼시 상황을 좀 대입시켜 본다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영역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최근에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첼시의 상황이 지금 좀 어린 선수들이 많고 뭐 스타 플레이어 많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커리어로 돌아봤을 때 영입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포체티노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해볼 텐데요. 먼저 소튼 시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튼 시절인가요? 네. 일단 뭐 에스파뇰 시절은 좀 너무 옛날이고 에스파뇰 때 약간 그때도 이제 소튼 감독으로 거명이 됐었으니까 그때 약간 썼던 거를 기억을 해보면은 에스파뇰에서 뭔가 좀
전방 압박을 중요시하고 선수 레벨을 중요시하는 감독이 왔다. 이렇게 저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때 포체티노에 대해 뭔가 알려져 있던 사실이 별로 그쵸. 없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감독이 오나 보다 하고 소튼 경기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소튼 유스들이 이렇게 하나둘 튀어나오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지금 이제 다른 클럽으로 간 루크쇼, 챔버스, 랄라나 그리고 제이 로드리게스 막 이런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제 포체티노가 원하는 그런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과 그리고 빡센 훈련 이런 것들이 융유롭게 조화가 되면서 이제 팀이 잘 굴러나갔던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체티노가 약간 이제 소튼이 그런 예전에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예전 구단주였을 때 약간 구단을 챔스 보내기 약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진짜예요. 구라 아닙니다. 있었는데 그게 포체티노가 중심이 된 프로젝트로 구성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체티노가 1314 때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갔죠. 프로젝트가 어긋났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포체티노가 굉장히 유망한 감독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초반 그 당시에는 그 챔스 가기 프로젝트의 그 초반 이제 프로젝트는 좀 포체티노가 잘 이끌어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네요. 첫 시즌에 8등을 일단 그 팀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그건 진짜 대단한 성적이죠. 대단한 성적인데 문제는 이제 포체티노가 나가면서 그때 팀이 한번 공중분해가 났죠. 그게 포체티노 런하면서 시작이었어요. 어쨌든 그쵸. 그래서 소튼 팬 입장에서는 포체티노 뭐 포버지 좋은 아버지지만 집 나간 아버지라 좀 하필이면 좀 끝이 마무리가 안 좋게 돼서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 좋은 감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유망한 모습을 보여준 감독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소튼 시절입니다. 결국은 이제 강등을 뭔가 경쟁해야 되는 팀을 중위권 팀으로 확실히 끌어올렸고 그다음에 선수 개개인적인 어린 선수들의 능력도 확실히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감독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포체티노가 만들어둔 그런 전술적 기조라 그래야 되죠. 그런 게 이제 그 다음 감독인 쿠만까지 한 2년 동안 꺼먹었으니까 이제 소튼이 포체티노 영향을 많이 받았던 클럽이다라고 종합을 하고 포체티노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잘 뻗쳤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튼 같은 팀은 굉장히 잘 올려놨던 포체티노고요. 그리고 그 다음 팀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엄청 잘 기억하고 있는 토트넘 시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데스크 라인과 함께 토트넘을 챔스권 팀으로 이끌었고요. 하지만 좀 뒤에 가면은 에릭센의 이탈 그리고 점진적인 좀 스쿼드 불균형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막판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경질이 결국은 되게 됐습니다. 좀 토트넘 시절에 대해서 형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기억하는 토트넘 시절의 포체티노는 전술적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감독이었거든요. 뭐 3백이나 4백을 자유롭게 쓰고 포메이션의 변화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안에서 가용할 수 있는 선수들도 많아지고 그런 기조를 통해서 이제 토트넘의 레벨을 올렸는데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포체티노는 이적 시장에서 영향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뭐 클린턴 은지에나 은돔벨레 그렇죠. 그리고 셀소도 결국에는 이제 망 영입으로 드러났고 라이언 세스뇽도 뭐 결과적으로 보면 좋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18년도 19년도를 기점으로 제 기억에는 그때부터 토트넘이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구단에 그때 포체티노 감독이 이제 돈을 좀 못 쓰면서 그때부터 약간 망조가 좀 들지 않았나. 또 그 영입이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게 일단 그 전 시즌에 토트넘이 영입을 하나도 못했었고 이제 그 원기억을 모아서 이제 터트린다 했었는데 그 터트린 게 다 망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터트린 게 망해서 포체티노도 망했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종합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포체티노가 이제 거의 뭐 토트넘 말년쯤이었죠. 그때 이제 이런 무리한 영입들을 통해서 이제 이때는 클럽 뉴스를 좀 써야 됐을 때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좀 클럽이 그동안 그래도 뉴스가 이제 해리케인 등 좋은 뉴스가 뿜어져 나왔는데 거기서 사이클이 약간 끊겼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케인 이후 이제 스킵까지 좀 등장을 하면서 그래도 좀 토트넘에 좋은 뉴스들이 있다. 뭐 그리고 최근으로 보자면 뭐 트로이 페럿이라든지 RP 디바인이라든지 그렇게 거론되는 이름들은 있었는데 사실 스킵 이후에는 뭔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선수들은 사실 없었죠. 토트넘 뉴스에서 뭐 시설은 굉장히 좋고 하다는데. 네, 사실 그렇죠. 그때 포체티노가 이런 좀 무리한 영입을 하면서 그때 좀 뉴스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리를 못 얻은 감이 있죠. 그래서 토트넘 시절을 돌아보자면은 이제 초반에는 정말 좋게 팀을 자신이 원하는 스쿼드로 구성해서 챔스권 팀을 이끌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선수단을 이제 구성하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좀 그 능력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첼시와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일단 포체티노 토트넘을 생각하면은 그때 굉장히 챔스를 나감에도 좀 적은 스쿼드를 운영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보다. 근데 지금 첼시 스쿼드를 보면 굉장히 지금 비대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 스쿼드를 과연 포체티노가 어떻게 다룰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첼시가 이번 시즌 좀 많은 영입을 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을 좀 장기 계약으로 거기 뭐 몇 명을 데려왔는데 물론 이제 그냥 쳐내면 쳐내고 이런 게 네. 그런 첼시 이렇게 선임되기 전에 했던 약속이겠지만 그게 과연 쉬울까 싶기도 하고 이제 또 임대돼서 돌아오는 루카쿠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포체티노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루카쿠를 과연 남겨야 되나 루카쿠를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선 자원이 엄청 많은데 이 선수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지?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서 이제 포체티노가 했던 이선 구성을 살펴보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나 이제 그 옆에 에릭센 같은 약간 이런 플레이메이커지만 약간 수비적인 역할을 하는 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선수를 약간 비대칭적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첼시에는 무드릭 막 이런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막 마두에케 이런 선수들 어떻게 써야 되지? 약간 이런 것에 대한 포체티노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체티노가 이걸 포체티노가 정리해 줄 수는 없고 그 윗선에서 그렇죠. 잘라줘야 된다 고 생각을 네. 해요. 결국에는 포체티노가 정리를 해서 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선수단 구성에 관련해서는 좀 구단 윗선 뭐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은도벨레나 로셀소 막 이런 그렇죠. 망한 영입들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선수 영입하는 권한을 약간 다른 통제를 사람 해야 된다.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 얘 사줘 이러면 그래 한번 생각해 볼래? 이런 사람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좌해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약간 뭐 눈이 좋은 스카우터라든지 그러니까 영입 권한을 가진 디렉터라든지 이런 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첼시에는 선수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잠재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시즌에 이제 합류하는 선수들이 그쵸. 있고요. 뭐 구스토도 무드릭도 있고 네. 바디아실도 있고 엔조도 있고 네. 또 다 어린 선수들이고 충분히 잠재성을 가진 선수들이 많아서 그 선수들의 고점을 좀 터뜨리기에는 제 생각에는 포체티노 감독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루이스 엔리케나 나겔스만보다 저는 그 능력을 제일 고평가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첼시가 아무래도 보일리치즈 아래에서 돈을 좀 많이 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돈을 씀씀이 있어서는 포체티노를 보좌할 수 있는 확실한 디렉터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첼시가 포체티노를 원하는 게 뭔가 전술가를 데려왔다 이렇게 생각해보다는 그냥 매니저를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의 전반을 좀 관리해줄 매니저를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뭔가 포체티노의 사람 보는 눈은 믿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관리를 포체티노가 어떻게든 해줘야 된다라는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포체티노 좀 선임이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뭐 결국은 이제 포체티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저러 불만 혹은 걱정되는 점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 토트넘 시절보다는 그 다음인 파리 생제르맹 시절을 살펴봐야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리고 그때 이제 포체티노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시절을 살펴보면은 첫 시즌에 좀 리그 우승을 또 실패했고 뭐 리그컵이나 FA컵을 따긴 했지만 뭐 리그 우승을 실패했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이고 뭐 그 다음 시즌에 리그 우승까지 이뤄냈지만 이런 챔피언스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원하는 그런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빠르게 또 경질이 되게 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제 라커룸 내부 장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과연 포체티노가 빅클럽에 맞는 감독이냐 이런 주제로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파리는 뭔가 특수한 클럽이죠. 그렇죠. 팀 엄청 스타가 상황이 많죠. 좀 엄청 네. 스타가 많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음바페라는 뭔가 이제 선수 이상의 선수라고 클럽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좀 그런 위대한 선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포체티노 입장에서 라커룸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정상 참작할 여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이제 포체티노가 파리를 이끌고 보여준 성적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포체티노의 뭐 한계를 뭐 빅클럽이니까 빅클럽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한계를 드러냈던 그냥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포체티노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도 파리는 무조건
실패를 한 게 맞고 네. 원래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에 있을 때만 해도 뭔가 토너먼트에 강한 감독이다라는 그렇죠.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도 사실 파리 가서 많이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 개인적으로도 뭐 자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첼시에서의 좀 성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토너먼트 내외에서의 성적이나 아니면은 플레이어 장악이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첼시가 아마도 이제 포체티노 감독한테 짧은 계약을 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올해 좀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좀 계약을 줄 것 같은데 포체티노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할 만한 도박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 뭐야 포터하고 램파드로 이미 팀이 조져지고 있는 와중에서 진짜 램파드보다 못하면 바닥이 없다. 바닥이 더 못할 수가 없다 이거보다. 더 못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체티노 입장에서는 일단 뭐 1년 정도만 어떻게 탱킹을 하면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파리 시절이 실패인 건 맞지만 일단 맞죠. 파리와 첼시 상황이 좀 다르고 뭐 다르죠. 일단 첼시가 파리보다는 스타 플레이어가 적고 뭐 그 정도 뭐 은바페 같은 그런 뭐 엄청난 선수는 또 없으니까요. 뭐 그것도 있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우승을 바라는 환경이었지만 뭐 여기는 뭐 다음 시즌에 우승을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파리의 보드질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첼시의 보드질을 상대하는 게 아무래도 더 난이도가 낮죠.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면도 포체티노한테 좀 매력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 포체티노가 파리 시절에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첼시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다 정리하면은 과연 포체티노가 첼시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결론을 내봐야 되는데 좀 어떻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 생각은 분명 첼시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나겔스만이랑 루이스 엘리케라는 좋은 감독 후보가 있는데 이제 포체티노를 선택을 하게 된 게 이제 첼시 팬 입장에서 불만족스럽고 당연히 이제 그런 야심을 발했던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선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나겔스만이 결국 뭐 구단과 협상을 해서 결렬이 됐다는 거는 약간 두 측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고 그거는 결국 좁혀질 수 없다는 걸 의미를 하니까 이제 그거는 뭐 이미 떠나간 열차니까 할 수 없고 이제 그 다음 후보로 아마 루이스 엘리케가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루이스 엘리케를 고평가하지 않거든요. 루이스 엘리케가 이제 감독 커리어가 그동안 보여준 게 짧기도 하고 이제 바르샤에서의 경력이 있고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경력이 있지만 이런 과연 첼시 같은 물론 빅클럽이지만 이런 게 유망한 선수들이 많은 뭔가 스타 플레이는 없는 빅클럽을 맡았을 때 어떤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는 드러난 바가 없거든요. 근데 포체티노는 이런 클럽을 지도해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보일리 입장에서는 엘리케보다 포체티노가 더 나은 대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보일리를 당연히 추가할모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보여준 프로필만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는 당연히 포체티노가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포체티노가 약간 지금 첼시와 약간 비슷한 환경에 있는 토트넘에 가서도 뭐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충분히 경력을 더 올릴 수 있는 그 유망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또 첼시에는 지금 그런 선수들을 잘 조합하는 역량을 포체티노가 잘 발휘를 해준다면 토트넘 때처럼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포체티노가 뭔가 선수들한테 평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첼시 첼시도 그렇고 또 다른 선수들도 이제 팬들과는 다르게 좀 포체티노를 좀 높게 평가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좀 평가 요인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좀 아르헨티나 향후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일만 생기지 않는다면 그래도 뭐 포체티노가 첼시를 망치진 않을 정도로 그냥 첼시가 우승을 노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뭐 당장은 힘들겠죠. 당장은 힘들겠지만 근데 저는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힘들 거다. 빠른 시일 내에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챔스 언저리까지 가는 클럽 한 3, 4위 정도? 그 정도 약간 내는 클럽으로 지금 유지시켜줘 이런 식으로 보일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너무 이제 똥을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도 포체티노 정도면 선녀다. 포체티노 정도면 선녀다 이러고 선임하는 것 같아요. 형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생각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첼시가 지금 유망한 선수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조합을 해서 첼시를 빅4, 빅3, 빅4 그 정도까지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사실 포체티노 감독의 프리미어리그 경험도 무시하지 못할 그렇죠. 왜냐면은 워낙 짬밥이 높은 감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첼시를 이제 빅4 언저리까지 올릴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가기엔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포체티노 감독이 어쨌든 간에 리그 우승권에서 놀고 있는 파리를 맡아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고, 그러니까 뭔가 1, 2위 우승권 선두권을 다투는 커리어는 아직 입증이 안 돼서 이제 그런 범위로 간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포체티노 감독의 개인 역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우승을 하냐 마냐 뭐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이제 더 발전된, 그러니까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감독으로 가냐 마냐 딱 그 기로에 설 것 같은데, 이제 결국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일단 지금보다는 확실히 나아질 것이고, 뭐 지금 지금 첼시는 솔직히 팀이 아니죠. 미안하지만 요즘 다 잉토 같은 거 다 첼시 반대편에 걸려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첼시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이런 스쿼드를 보완할 수 있는 감독은 결국에는 뭐 명성 있는 램파드 명성 있긴 하지만 능력은 없잖아요. 솔직히 램파드와 포체티노의 경력을 비교하는 건 포체티노한테 너무 미안하죠. 포체티노한테 신뢰죠. 네. 당연히 신뢰죠. 챔결까지 갔던 감독인데. 그래서 포체티노 같은 감독이 최선의 대안은 아닐 수 있지만 나쁘진 않은, 좋진 않아. 근데 좋은 거에 반대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는 되는 그냥 무난한 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결국 이제 포체티노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 세상 최고의 감독이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첼시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말 난장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사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일단 지금 커리어를 봤을 때. 근데 확실한 건 첼시 팬들은 많이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진짜. 나겔스만이라는 확실한 좀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실 첼시가 돈이 부족한 클럽은 또 그렇죠. 아니라.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나겔스만도 명성이 사실, 부족한 것도 아니고. 유망한 클럽들을 많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걸 좀 이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결렬이 됐고, 포체티노 가다 보니까 약간 뭔가 떠오르는 별이 가고 지는 별이 오는 느낌이라 그렇죠. 더욱더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리에서 이렇게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이 네. 있기 때문에 막 그거가 저희는 뭐 사람 보통 기억할 때 좀 최근 모습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네. 최근에 이러했던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포체티노가 예전에 보여줬던 성공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뭐 보일리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만 또 최근에 보였던 실패로 비춰지는 그 첼시 팬들의 생각도 이해를 합니다. 결국은 만약에 토트넘 커리어에서 바로 이제 첼시로 이어졌다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좀 이해를 했을 텐데, 와 유명한 감독이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아무래도 파리에서 그런 임팩트, 배차게 말아먹고 네. 가셨기 때문에 그런 파리라는 좋은 팀을 그렇게 말아먹기 때문에 좀 임팩트가 좀 컸던 것 같고, 또 최근이니까요. 그다음에 그때는 뭐 라커룸 장악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뭐 선수들이 뛰는 전술적 문제, 경기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낙제점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포체티노가 이제 첼시 와서 아마 가장 먼저 할 게 약간 라커룸들의 그런 바이러스들을 먼저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체티노가 이제 토트넘에서 시도를 했던 게 이런 약간 목소리 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리더십은 없는데 목소리만 큰 약간 그런 선수들을 정리를 먼저 했는데, 그걸 이제 파리 가서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팀 분위기 장악에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파리보다는 첼시가 그런 선수를 정리하는 데 수월할 것 같은데, 코어 선수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하면은 포체티노가 나쁜 성적은 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어서 결국 포체티노가 일단 이 불 끄기는 좋은 사람이다. 불 끄기는 좋은 결론은 저희 내부에서 좀 내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 오피셜이 나진 않았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포체티노가 빨리 와서 일단 첼시는 진짜로 지금 뭔가 불을 빨리 꺼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미 불이 나가지고 그냥 이미 다 탔나요? 지금 집에서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램파드가 불 지르고 이미 집에 나와서 불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집을 지어야 된다. 네, 사실 뭐 이번 시즌이 이제 첼시는 사실상 끝난 것은 뭐 할 게 없죠 이번엔. 그렇죠. 이번 시즌 뭐 사실 전패를 해도 강등은 거의 안 당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남은 거라고 이제 강등을 전패를 피하라. 당하고 쏟더니 전승을 해야 된다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봐도 이건 좀 약간 그거거든요. 근데 약간 산술적으로 일단 가능을 하기 때문에 일단 산술적으로 가능은 한데 에이 설마. 산술적이면은 지금 근데 약간 산술적이면 저희가 웃고 떠들고 있는데요. 첼시가 지금 17위 노팅엄 포레스트랑 승점 9점 차입니다. 지금 마냥 웃을 상황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첼시가 한 경기 덜하긴 했습니다. 근데 약간 진짜 마냥 하하호호 웃을 상황은 아니다. 얼마 그 스쿼드로. 그러니까 지금 전패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만약에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협상이 포체티노 빨리 된다면은 빨리 램파드를 보내고 빨리 포체티노를 안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진짜 스쿼드 수습할 시간을 많이 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첼시가 안 좋은 이슈로 오래 이야기 된 적이 있었나 또 싶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되는 시즌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포체티노가 빨리 와야겠죠. 그렇죠. 빨리 포체티노가 와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포체티노 얘기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더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런 열심히 반응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큰 힘이 돼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